안녕하세요. 유펜터스입니다. 유치원에는 사립유치원이 있고 공립유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유치원에서도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뭐가 다른 건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립은 사립학교죠. 그리고 공립은 공립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임용을 보냐 안 보냐의 차이죠. 그래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 사립은 약간 개인 업체 같이, 사업체 같이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사립에서도 종류가 있어요. 뭐 어린이집 저번에 했을 때 뭐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이렇게 있듯이 유치원도 종류가 있는데,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그냥 사립 유치원이 있고, 그리고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법인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나 뽑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교육 공무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임용고시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학교를 생각했을 때 사립학교에는 학교에 계시는 교장, 교감 선생님도 계시겠죠? 그분들이 직접 면접을 보고 뽑는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립학교는 임용을 보고 발령을 받는 교사들이 있고, 그런 거랑 똑같이 유치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는 서울은 5년 주기로 이제 발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유치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렇게 TO를 보고 여기에 비었다 하면 글로 발령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무작정 막 아무데나 보내지는 않고요. 이렇게 지역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좀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발령을 보내요. 여러 가지 지원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이제 발령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에 따라서 장단점이 갈릴 수 있겠죠. 만약에 뭐 내가 원하는 교육 철학을 가진 유치원을 선택하고자 할 때 사립은 그게 가능하겠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공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령이기 때문에 내가 위치나 교육 철학이나 등등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 그런 점이 차이일 것 같아요. 사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유치원을 찾아보고 선택할 수 있지만, 또 그래서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만두고 다른 원으로 또 자유롭게 찾아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반면에 공립은 이제 주어진 유치원으로 이제 저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지는, 저희는 예를 들어서 5년 그 주기를 맞춰서 원을 바꾸게 된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립에서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공립으로 오신 선생님들 중에 이 차이 때문에 좀 고민이라고 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행정 공무. 이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국공립 유치원은 공문에 대한 공문들이 엄청 많이 오고 그런 행정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업무 분장도 따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립보다는 좀 이런 행정 업무가 많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사립은 조금 더 뭐 행정 업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그 교육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시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시 반 교육과정 시간이 끝나면 바로 아이들이 하원을 해요. 진짜 집으로 하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에듀케어 반으로 하원을 하는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급 수가 적은 경우에는 정담임이
오후 방과 후까지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치원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곳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3시, 4시까지 정다님이 계속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공립이라고 할지라도 1시 반에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원마다 사실 다르죠.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데 그래서 1시에 끝나기도 하고 최대 2시에 끝나기도 하는 그런 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두두쌤이 사립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청소를 직접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사립에 2-3군데 정도 있었는데 한 군데는 청소해주시는 분이 계셨지만 다른 곳은 청소해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담임이 이게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 교실 쓸고 닦고 하는 청소를 했었죠.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했고요. 공립 같은 네. 경우는 어떤 인력이 또 있죠? 그에 관련된? 저희는 이제 청소해주시는 클린 여사님이라고 하죠. 보통 클린 여사님이 있으셔서 교실 바닥이나 뭐 아이들 테이블 같은 정도 그 정도도 닦아주시고 청소를 해주시죠. 그런 인력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하모니 선생님도 계셔서 하모니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돌봄을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 이제 에듀 시간에, 방과 후 시간에 조금 투입이 되셔서 이제 돌봄 위주로 아이들 간식 나눠주거나 뭐 낮잠 끝나고 같이 뭐 정리를 할 때 조금 지원을 해주시거나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그 외에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방역 인력이라는 인력도 추가로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시간이나 뭐 그 오후 시간에도 자유롭게 교실이나 기관 안에 내 시설을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소독약 뿌리시면서 이렇게 방역, 뭐 소독 이런 거 해주시는 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9시부터 교육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에 오는 아이들을 돌봄해주시는 아침 돌봄 선생님께서도 최근에 배치되셔서 같이 일을 하시는데 저희 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력이 다양히 지원이 된다는 느낌이 받아서 너무 감사하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사립도 이런 인력이 있는 곳도 있고 이런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또 행사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죠. 사립에서는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사립은 아무래도 그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운영하는 운영 방식이나 방침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는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이 작년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행사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가는 방식이죠. 공립은 이제 뭐 계획부터 준비, 실행까지 뭔가 정해진 담당자 역할을 맡은 선생님께서 계획안도 짜시고 역할 분담도 해주시고 준비물도 차근차근 다 준비되게 그렇게 저희가 조금 주체가 되어서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발령 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 유치원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원장님도 바뀌고 원장님도 바뀌고 교사도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립은 아무래도 원장님의 그런 교육 철학이 계속 쭉 연결이 될 테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 뭐 그렇지 않은 사립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대부분 보통 이렇다는 거.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약간 좀 동기를 유발시키고자 말씀드리면 이제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들은 뭐가 나오죠? 공무원증이 나옵니다. 맞아요. 사실 뭐 어디 쓸 데는 없지만 나중에 한번 공무원증 할인을 또 알아보도록 다들 가봐야죠. 뿌듯함을 얻을 수 있어요. 공부할 때는 그게 엄청난 맞아요. 로망이었잖아요.
뭐 저희가 목에 차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원증 같은 그런 느낌의 공무원증 얼마나 손꼽아서 기다렸던지 모릅니다. 멋짐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립은 전교사 2급 자격증만 있으면 이제 원하는 유치원에 가서 면접을 보고 마음에 드는 유치원을 선택하고, 반면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전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채로 임용고시를 응시하셔서 이제 그 시험에서 합격하셔야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은 그냥 국공립 유치원 아니에요? 병설 유치원은 뭐고 단설 유치원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병설 유치원은 뭐죠? 병설은 그 다른 학교 급에 속해 있는 유치원을 말해요. 초등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건물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 내에서 따로 건물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속해 있는 모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이렇게 붙는 유치원이 병설입니다. 그리고 이런 병설 유치원의 경우 원장님이 누구시죠? 교장 선생님이시죠.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감님이 계시는 곳도 있고 아예 그냥 원감님 없이 부장교사로만 있는 유치원도 있어요. 그러면 단설 유치원은 뭘까요? 단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 건물로 이제 지어진 유치원을 말하죠. 똑같은 국공립 유치원인데 이제 학교 안에 있는 병설 유치원 그리고 단독 건물로 지어진 단설 유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원장 선생님도 계시고 원감 원감 선생님도 선생님도 계시고. 계시죠. 그래서 보통 병설 유치원보다 조금 학급 수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병설 유치원의 경우는 약간 학급 수가 많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교사의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반해 약간 업무가 좀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교무, 연구, 뭐 안전, 건강 막 엄청 업무가 많은데 이거를 몇 명의 교사가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비해서 단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급 수랑 같이 교사 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도 조금 분담이 적게 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선배 교사님들도 있고 원장 원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또 언제든지 조언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단설에서 장점이 약간 원장님이나 원감님께서 약간 그 선에서 약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뭐랄까 든든함이 좀 있는데 병설의 경우는 그런 점이 조금 더 단설보다는 약하지 않나 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설에서 그 실습을 했었는데 그 지도 선생님께서 저한테 좀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임 때는 단설 가서 좀 배우고 점점 갈수록 약간 병설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힘들 수 있는데 좀 많이 배우면서 나중에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병설은 학교 안에 이게 같이 딸려 있다 보니까 급식실 같은 경우에도 그 유치원만의 급식실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초등학교랑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외에 강당이나 뭐 운동장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같이 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점 이런 것도 병설 단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증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